서류 합격률 고민이신 분들 이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낮은 서류 합격률의 원인이 자소서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자소서도 원인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력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생각보다 잘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700건 이상의 컨설팅을 하면서 강하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이력서 작성 방법을 이거 콘텐츠로 다루는 게 이게 좋을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 뵈면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서류 합격률이 높아지는 사례들을 보면서 이력서를 정말 잘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 기획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잘못 작성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서류 합격률을 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PPT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합격하는 이력서 작성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항목별로 어떻게 쓰는지부터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주목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서류에서 계속 떨어지는 이유,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소서가 있을 텐데요. 근데 자소서를 아무리 고치고 첨삭을 받고 했는데도 서합률이 안 올라요. 그거는 고칠 곳이 자소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배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다? 이력서일 가능성이 있다. 제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늘 자소서보다도 이력서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력서가 일단 근간입니다. 근간이고 그 이력서에서 자소서까지 이어졌을 때 뽑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을 면접으로 부를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비중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력서가 여기 부분까지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체, 서합률을 결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력서에 있어요. 이력서에서 간결하고 명확한 키워드로 잘 전달을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자소서까지 상세한 설명, 내 이력서에 있는 것 외에 어필할 점들을 보여주면서 면접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은요, 왜 이력서가 중요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항목별 작성법,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이걸 거예요. 그리고 전체 표현 원칙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훑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력서가 중요한가부터 좀 볼게요. 제가 컨설팅이 어느덧 700건이 넘었습니다. 700건이 넘으면서 이력서를 수정해라고 의견 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자소서 첨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서류 합격률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소서 첨삭만 했을 때 서합률이 안 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 첨삭을 오시면 이력서까지 같이 봐드립니다. 그래서 이력서에서 수정할 부분을 고치고 그 다음에 첨삭이 들어가야지 자소서만 바꾼다고 해서 서합률이 높아지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원서가 한 기업에 한 직무의 TO에 몇백 명이 지원을 할까 생각해 보면요, 수백 명, 수천 명까지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로 보면은 막 페이퍼가 이만큼 쌓이는 거야. 이만큼 쌓이면요, 여러분들 정독을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력서를 스캔을 해. 이력서 스캔하고 얘 괜찮은데? 라고 하면은 자소서까지 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AI 활용 추세가 증가하면서 AI가 이 모든 걸 검토하기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존은 이 이력서를 본다는 거고 AI를 이제 통해서 검토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이력서를 스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력서에 있는 키워드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전공 적합성을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서류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력서가 첫 관문이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에 가서도 자소서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이력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력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가 하는 일을 키워드로 간추리자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입니다. 이력서는 표현이에요. 내 경험과 스펙 이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이 찾는 키워드로 바꿔 표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만약에 논문을 썼으면 논문에 있는 표현들을 직무에 가깝게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분들이 찾아야 되잖아. 이분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관심 없는 키워드, 연관성 없는 키워드로만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이걸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찾는 키워드가 있어야 이분들이 부를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예시들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알고 있어야겠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런 조사 과정도 거치면서 키워드를 또 추출해 볼 줄 알아야겠죠. 어쨌든 3년을 실험했어도 이력서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실험 수행 및 데이터 정리. 근데 무슨 실험을 했고 무슨 데이터를 정리했는지를 쓰질 않으니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르기 정말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어떤 경험, 감점이 있는지 제대로 표현해 줘야 돼요. 이력서는 뭐다? 여러분들 표현이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컨설팅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것들 8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직무 키워드가 안 들어간 거. 표현이 안 된 거야. 키워드가 안 들어가서 표현이 안 된 게 있고, 활동이나 아르바이트가 비어 있는 거.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다룬 기기나 시험법 안 쓴 거. 이것도 표현이 안 된 거죠. 직무 무관 항목을 안 뺀 거, 이거는 직무 적합성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걸 안 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식품 학과를 나왔어. 그래서 위생사 자격증이 있다. 위생사 자격증 이런 거는 그냥 자격증 항목에서 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식품이나 화장품 기업에 무관한 직무를 인턴을 했다. 그런 것도 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석사인데 석사 연구 내용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 뒤에 어이가 없는데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경력 활동 칸 배치 오류.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직무와 무관한 걸 경력에 쓰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성과 수치가 없는 경우, 뭔가 내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냈어. 그거는 잘못이다. 잘못이야. 그거는 손을 봐야 된다. 그리고 너무 길게 쓰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는 게 이력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의 크기는 다를 수 있는 점 인지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고 강점이 있는 친구가 이게 표현이 안 된 경우는 극적으로 효과가 엄청날 거예요. 네, 그건 장담합니다. 근데 경험 이력 자체가 그냥 없어. 그런 친구들은 이력서를 바꿔도 극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력서를 수정하는 것보다 경험이나 강점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케이스, 경험이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한 경우의 케이스의 친구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력서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이런 거 알아봤고요. 다음에 항목별 작성법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력서에 대표적인 항목 9개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기업마다, 양식마다 들어가는 항목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항목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총 9가지 항목으로 가져왔고, 첫 번째는 인적사항, 사진에 대한 거.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해. 첫인상에 대한 거, 학력사항, 그리고 경력사항, 연구 경력, 교육사항, 경험 활동, 보유 스킬, 자격, 어학, 그리고 수상 기타, 이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인적사항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사진을 제가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물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케이스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실물이 나은 경우야. 그러니까 실물은 되게 온순하고 굉장히 인상이 좋은데, 와, 사진은 왜 이렇게 날카롭고 철 안 든 것 같고 사회성이 많이 없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사진이 인상을 차지하고 첫인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력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실물과 비슷하고 거기다가 날카롭지 않은 인상, 그리고 미소를 머금은 표정을 권장해요. 그리고 정장 같은 걸 입고 있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깔끔하게. 그러면은 정장 없는데요? 그 사진관에서 대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합성을 해주는 데도 많아요. 합성을 해도 돼. 어쨌든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 미소를 머금은 호감의 인상의 사진을 쓰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연락처, 이메일, 희망정보, 병역 주소 다 꼼꼼하게 기재하세요. 근데 안 쓴 사람도 있어. 이거 개인정보인데요? 이러면서 안 쓴 사람도 있는데 주소를 몇 동 몇 호까지는 안 써도 돼. 아시겠죠? 주소 그까지만 기재를 하면 되고 몇 동 몇 호까지는 안 적어도 되니까 거기까지는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희망 연봉의 경우 초봉 평균, 이거 어떻게 써요? 일단은 안 쓰는 걸 추천해요. 근데 써야 되는 필수 항목인 경우에는 초봉 평균을 한 5개 이상 조사를 해. 그래서 평균을 내. 그 다음에 2, 300만 원은 한 낮춰서 기재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높게 기재해봤자 좋을 게 없어요. 어차피 안 주거든요. 높게 기재해도 거기에 안 맞춰서 준단 말이야. 그럼 왜 물어보는 거야? 그냥 본인들이 정한 대로 주는 건데. 내 말이
그래서 보통은 희망 연봉은 필수란은 아니에요. 근데 필수란인 경우 좀 낮춰서 하면 돼요. 낮추면은 낮추는 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정한 대로 줘요. 자, 두 번째 학력 사항이 있습니다. 자, 학점을 좀 있는 그대로 표기를 해줘야 될 텐데 대부분은 4.5 만점으로 표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 4.3 만점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추천하기를 4.5 환산해서 기재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하는 게 그래도 학점이 좀 더 높아 보이니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해외대 경우에는 성적 증명서 그대로 작성하길 권장을 해요. 뭐 10점 만점이든 100점 만점이든 그 기준이 있을 거고 그거대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 4.5에 맞추려고 하면은 사이트마다 그리고 기관마다 이 환산하는 그 점수 편차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기재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사항인데 면접 때예요. 해외대 분들은 80점이다 하면은 낮은 거 아니냐, 75점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졸업생 몇 명 중에 몇 프로 정도, 몇 등 정도 한 건지로 면접 때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복수 전공, 부전공이 직무와 연관되면 반드시 기재하길 바라고요. 편입 휴학은 숨기지 않고 공백기대로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답변을 따로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 편입 2번 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전적 때만 쓰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경력사항입니다. 여기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된다. 아무거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직무 연관성이 없는 걸 넣고 있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카페 아르바이트 한 걸 여기에 넣고 내가 나이키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 했는데 그걸 넣고 있는 거야. 예. 근데 그거는 직무 관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활동란에 넣으세요. 활동란에 넣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직무 관련 경력만 넣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저는 직무 관련 경력은 아니지만 4대 보험으로 다른 직장 경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일단 안 넣는 걸 추천을 해요. 예. 왜냐하면 직무 적합성의 기준이거든. 경력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아예 딴 업종에서 1년, 2년 경력이 있었던 걸 적는 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신입인 경우에는 그냥 비워두시면 돼요. 경력란. 아시겠죠? 억지로 막 카페랑 편의점 넣고 이러면 좀 곤란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력상의 담당 업무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저는 그래도 잘 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직무 키워드 위주로 내가 어떤 업무 했는지를 써줬어. 근데 여기서 좀 더 보완하자면은 이런 이 항목들을 카테고리로 좀 묶는 거예요. 공정기반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쫙, 적성수평상 수혜, 쫙, SOP 재개정 및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 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쓴다면은 훨씬 더 직장인스럽고, 그죠? 보는 분들, 팀장님들이 보기 편하고, 그리고 뭘 했는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이거 표현 방법. 이력서는 뭐라고 했어? 표현이라고 했죠. 자, 표현 자체가 달라진 거야. 아시겠죠? 물론 다른 내용도 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구체적이고 직무와 가까운 키워드들이 더 많이 표현이 되었죠.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는 석박사 분들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연구 경력에 대한 거예요. 석사가 가장 많이 손해보는 칸인데 제가 컨설팅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되게 웃긴 게 석박사 연구 경력 쓰는 날에는 여러분들 한 줄 써요. 논문 내용만 씁니다. 근데 본인 학부 연구생 했던 건 막 5줄씩 쓰고 있어요. 비중이 뒤집힌 거야. 자기 메인이 뭐야? 석사잖아. 석사면 석사, 그리고 박사면 박사, 연구 경력을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한 줄로 퉁치고 학부 연구생을 많이 쓴 경우가 있어.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논문 주제가 회사 직무랑 관련이 없어요. 근데 계속 찾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내 연구 주제와 또는 내 스킬, 어세이 이런 거 한 것들 경험 자체가 직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찾고 그 키워드들을 계속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100이라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관성이 있는 건 20밖에 없다면 20 위주로 써야 됩니다. 나머지 80%는 과감하게 표현해서 제외를 해야 돼요. 제외하거나 비중을 낮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100 중에 저 메인이 이게 아닌데요. 그러더라도 이거 위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근데 메인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죠. 메인 연구니까. 근데 그 메인 연구를 하면서 이 20의 직무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 위주로 좀 연구 사항을 적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센스죠. 그래야 이제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제껴지는 겁니다. 자, 연구 경력. 자,
요 경우에 이런 예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학부연구생은 이렇게 많이 써줬어. 근데 석사는 이거 두 줄만 쓴 거죠. 근데 오히려 석사를 앞에 써주는 거야. 이렇게 쫙쫙쫙쫙쫙쫙쫙. 내가 분석 장비 뭐 썼고, 성과 뭐였고, 수행 범위 뭐였고, 연구 내용 뭐였고, 주제 뭐였고, 촥. 오케이? 그 다음에 학부연구생 요 정도. 예. 이게 자연스러운 비중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 경력을 뭘 쓸까 뭐 생각하신다면 어떤 주제였는지, 연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수행 범위가 무엇이었는지, 분석 장비, 어세이는 무엇을 했는지,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근데 요거를 직무와 연관성 있는 내용 위주로 좀 정하는 게 좋다. 주제 자체는 뭐 다공성 막 합성 연구라고 했어. 근데 그거를 의약품 분리 정제용 다공성 막 개발. 자, 여기서 분리 정제, 그죠? 요런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그나마 이 직무랑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를 언급하려고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이게 내용이 아예 다르게 쓰라는 건 아니야. 그건 사기잖아. 그죠? 내용을 쓰더라도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들을 좀 넣을 수 있다면 이렇게 수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는 교육사항이에요. 교육사항은 한 줄로 끝내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러니까 한 줄로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 또는 그 교육에서 그냥 주는 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 그 교육 기관에서 주는 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직무에 연관된 키워드 위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많을수록 그 시간을 표현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실습을 한 게 있으면 실습 당연히 써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QC나 아니면은 분석 연구 지원을 할 때. 그리고 거기서 이제 PMB나 이런 교육을 들으면 GMP 챌린지 리그 같은 걸 하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하죠. 바이오 GTP 교육도. 거기서 뭔가 내가 수상을 했어. 결과보고서 작성했거나 수상은 못했더라도 이런 걸 산출을 했어. 그럼 그런 걸 써주고. 자, 그러면은 예시를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쓴 친구 너무 많아. 이러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팀장님, 면접관님들은 이 교육을 몰라요. 예. 왜냐면 나 때만 해도 이 교육들의 존재가 없었다니까. 아니면 인지도가 없었거나. 그럼 뭐 배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요? 취준생들만 아는 거지.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고쳐서 좀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총 몇 시간이었고 무슨 교육명, 거기서 배운 내용 쫙. 이게 공고랑 연관성 있는 키워드 위주로 편집이 되어야겠죠. 오케이? 예. 대박이죠. 대박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 진짜 잘 활용하세요. 자, 경험 활동에 대한 란, 여기가 비면 불리해진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일단은 대표적인 게 학부연구생, 아르바이트 학생의 동아리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에요. 학부연구생을 했는데 안 썼어. 그건 문제가 있지. 아시겠죠? 학부연구생 써야죠. 학부연구생 쓸 때는 이 연구 경력 쓴 것처럼 참고해서 쓰면 됩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르바이트 동아리 학생의 봉사활동 같은 거예요. 이거를 쓰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유튜버는 또 그렇고요. 이거 직무랑 연관을 오는데 왜 써요? 그리고 어떤 면접관, 심지어는 어떤 면접관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직무랑 관련이 없는 건데 왜 썼냐?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직무 연관성 있는 것만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저는 어떤 걸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대부분의 기업을 생각했을 때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불호는 나뉠 수가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쓴 거를 더 선호한다. 여러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삼바도 마찬가지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애초에 쓰는 란도 없어요. 왜냐면 안 보겠다는 거거든. 그런 기업은 그런 기업에 맞춰서 이제 쓰는 란이 없으니까 안 쓰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거기서 알아서 맞춰서 보고 싶은 것만 편집해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삼바에서는 물어봐. 면접에서도 물어보고 자주 물어봐요.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이상 한 것을 기재하길 바래요. 너무 짧고 단편적으로 한 것들은 끈기가 없어 보이고 이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한 것들 위주로 작성하길 바라고 항목당 한 2개씩은 작성하길 바랍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쓰면은 또 머리 복잡해지니까요. 한 2개 정도씩은 쓰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때 역할과 뭐 성과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적어줘도 됩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명사형으로 3-4줄 정도씩 기재를 해줘도 됩니다. 사회성, 조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됩니다. 근거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관련 없어 보이는 경험을 직무 언어로 번역해서 이제 쓸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일 재고, 발주 관리. 자, 수치화. 기가 막히죠. 품목 180조. FIFO. 그죠? 위생 점검 체크리스트 일일 작성. 죽이죠. 그 다음에 막 과외를 했는데 누적 8명 3년 동안 했으며
뭐 주간 리포트를 작성했으며 이런 게 없으면 안 써야 됩니다. 사기치면 안 되고요. 내가 한 게 있다 그러면 표현하는 거야. 이력서가 아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들을 표현을 안 했다면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활동란을 채우는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뭐다? 아, 직무 무관인데요. 이걸 써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페 아르바이트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게 제가 첫 부분에서 얘기한 뭐 식품 그 위생사 자격증 같은 거 이고, 식품학과 분들은 식품 관련된 교육을 들었거나 아니면은 내가 코딩 배워볼까 하고 코딩을 배웠거나 한 경험들은 저는 일단은 이런 경험이나 프로젝트 과제들은 안 쓰는 게 낫다. 근데 직무와 연관성만 있으면 써도 돼요. 만약에 직무에 뭐 AI 활용 능력이라던가 아니면은 AI 툴 뭐 이런 것들이 막 키워드로 있어. 그러면 코딩 앱 개발 AI 관련 프로젝트 이런 건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직무 연관성이 낮다 판단되면 적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야. 카페 알바는 되고 편의점 알바는 되고, 이거는 안 돼요. 카페 알바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전공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사회 경험으로만 그냥 봐서 이제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거를 준비한 흔적처럼 보이잖아. 그렇다면은 너 이거 했었는데 왜 여기로 썼니? 라는 허들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이런 활동들은 괜찮은데 너무 직무 연관성이 낮고 오히려 다른 분야에 좀 뾰족한 교육이나 프로젝트를 들었다면 그것들은 제외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보유 기술이나 스킬을 쓰는 것들이 있어. 그런 양식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없으니까 그냥 예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장비명을 쓸 수 있으면 내가 쓸 수 있다. 숙련도 쓸 수 있으면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 이게 양식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너스로 직무별로 들어가야 할 키워드 장난 아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겹치는 게 있으면 이력서에서부터 표현을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꿀정보다 그죠? 자, 다음은 자격 어학입니다.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써주면 되는데, 아까 이제 뭐 식품 자격증이라던가 다른 산업에 대한 자격증 이런 것들은 빼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빼는 게 낫고요. 적어주고. 근데 어학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익이 아직 700점대밖에 안 되고 오픽이 뭐 IH, 토스가 IH가 있다. 그러면 오픽이나 토스 점수만 적는 게 좋습니다. 700점대를 차라리 안 적는 게 낫다. 그리고 목표 점수를 달성하면 800점대가 되면 그때 작성하는 걸 추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흔한 실수, 취득일을 안 쓰는 경우, 등급 전수를 안 쓰는 경우, 그냥 충실히만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료된 어학 점수를 그대로 두는 경우, 이런 것도 좀 만료된 점수를 써도 되는 기업들은 써도 되는데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격증명 그대로 쓰는 것, 이런 거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이나 이제 기타 사항에서는 수상 내역 저는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교내 수상 그리고 성적 우수상 같은 것도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성적 우수상이 너무 많아 그러면 한 2개 3개만 쓰세요. 아시겠죠? 너무 많이 쓸 필요도 없고, 왜냐면 하나 2개만 봐도 2개 3개만 봐도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도록 하고, 취미 특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제 본인 것을 쓰길 바랍니다. 그래도 뭔가 차별점을 주고 싶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고 써. 그럼 너무 범용적이잖아. 운동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 거기서 한 단계 딥하게 들어가서 쓰라는 거지. 만약에 내가 테니스를 좋아해, 배드민턴을 좋아해. 그러면 테니스, 배드민턴 뭐 이런 거를 쓰세요. 런닝이면 런닝 쓰고, 필라테스면 필라테스, 요가면 요가, 이런 것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취미나 특기 중에 또 뭐 피아노, 뭐 클라리넷 이런 거 있으면 쓰고요. 성악 이런 거 있으면 쓰고. 그래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는 말고, 근데 내가 좀 특별한 취미가 있다 하면은 적는 건 되게 좋은 이미지, 캐릭터를 만드는데 되게 좋은 부분이 돼요. 면접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이 남는 그런 장치로서 활용이 되기도 하죠. 다음에는 공백기 자체는 일단은 그대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공백기를 채워 나갈 때 공백기 기간 동안 뭔가 자격증 날짜, 어학 날짜, 그리고 교육 날짜들이 그 공백기 기간 동안 있는 것들이면 공백기를 설명할 수 있는 흔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 항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문장형보다는 명사형으로. 그래서 배웠습니다. 막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 이력서는 자소서가 아니에요. 명사형으로 키워드 위주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를 정리하였으며 분석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험 데이터 정리, 수요비고 리포트 작성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두 번째, 요렇게 쓰지 말라는 거야. 아시겠죠? 너무 길어. 한 세네 줄,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지 이게 한 줄이에요. 두 줄, 세 줄, 네 줄. 그래서 네 줄 정도로 바꾸고 정보량은 이제 감소하되 핵심 키워드 위주로 남아서 딱 잘 보이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부분 참고를 꼭 하시고요. 카테고리로 묶는다. 자, 아까 보여드렸었죠? 얘네 산발적으로 다 적었는데 카테고리로 딱 묶어주니까 가독성 높아지고 뭐 했는지 딱 보여지고 이 세 가지 원칙은 꼭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컨설팅 기록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직무 키워드가 안 들어간 거 이제 알겠죠. 활동 아르바이트 비우는 거 알겠죠. 다른 기기 시험법을 안 쓴 거 알겠죠. 직무 무관 항목을 빼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석사 연구 내용을 한 줄밖에 안 썼거나 경력 활동 칸 경력에 막 아르바이트 적어놓고 막 이런 거 성과 수치가 없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수치로 나타내 줘야 되고 너무 길게 쓴 거는 명사형으로 키워드 위주로 요약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회사마다 다른 양식이 있는데 이거는 회사 자체 양식에 맞춰서 쓰면 돼요. 그래서 세트리오는 활동이나 이런 걸 안 물어본다고 했죠. 교육 내용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그냥 쓰면 돼요. 글자 수 제한이 있다면 그거에 맞게.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사람이나 자코리어에서 이제 지원하는 경우에는 마스터 이력서를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그거대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워드 자유 양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인 자코리아 양식 그냥 다운받아서 그걸로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글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내가 한 5-6줄 썼는데 3-4줄밖에 못 쓴다. 우선순위로 자르길 바랍니다. 강학 항목을 위로 배치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자유 양식이야. 그리고 내가 뭔가 필살기부터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그 필살기를 상단에 배치하는 그런 센스가 또 발휘가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력 내용 그리고 내 활동 내용을 쓰더라도 그 직무와 가장 연관성 있는 걸 앞단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다 알려줬다 진짜.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력서 고쳐서 서합률을 올려보자고요. 이력서 쓸 때마다 꺼내보게 된다. 그래서 이력서 쓸 때마다 이 영상을 꺼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총망라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분명히 되셨을 거예요. 700건 이상의 컨설팅 경험으로 녹여낸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토대로 카테고리화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유형 안에 여러분들 실수나 잘못된 점 발견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수정을 해보시고 높은 서합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지점 컨텐츠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